네, 오늘 이 시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드디어 20만 원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찍었는데 안착까지 찍었는데 과연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제 팔아야 되는가? 얼마의 가격에 팔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보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언제쯤 얼마의 가격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대응함에 있어서 또 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생각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플랜 A, 플랜 B가 있으면 좋으니까. 자,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찍고 지금 증권사의 목표가는 약 30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최고일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20만 원 찍었는데 30만 원 간대. 그 얘기는 지금부터 50%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50%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가 얼마를 가느냐, 29만 원, 외사 29만 원도 있고, 26만 원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은, 이 30만 원의 가격은, 사실 미래를 점치는 거긴 한데, 1년 후에 얘가 돈을 얼마 벌 거니까, 그걸 멀티플 얼마 주면 주가가 얼마 되겠지. 그렇게 산정하는 건데,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산정 가격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예, 계산상 볼 때. 퍼밸류 한 9배 정도 놓고 보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을 찍었는데 향후 160만 원까지, 이게 최고 목표가입니다. 증권사의 최고 목표가가 160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지금 거의 60%더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 160만 원 간다는 거는 반드시 160을 갑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건 그 향후 포워드 1년의 실적을 추정해서 현가로 땡기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의 1년 후의 실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그게 업이니까. 해보니까 160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무조건 목표 가격, 목표 주가가 160만 원이면 160만 원 무조건 간다가 아니고 그냥 160만 원까지 열어놨다. 위로 룸을 열어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도 이상할 것 없다. 근데 안 가면 그만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 160만 원, 삼성전자의 30만 원, 이 가격을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될 것인가? 그건 앞서 말씀드린 그냥 룸일 뿐이에요. 룸. 그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실 그 예전 여러 가지 그 기업들 그 주가를 보면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경험상으로.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찍었는데 160 간대요. 그죠? 그럼 160만 원 무조건 가겠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죠. 갈 것 같지. 이익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 반도체 유리한 국면이고, 또 여러 가지 밸류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그런 기업보다는 싸고, 갈 것 같죠. 무조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주가가 영원한 건 없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게 바닥 12만 2천 원에서 100만 원 갈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2021년에 100만 원 갔어요. 100만 원. 그 10배 갔죠. 텐베거 종목이죠. 10배 갔는데 저희 다 기억하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100만 원 딱 가고 나니까 100만 원 찍으니까 증권사 목표가가 얼마까지 나온지 아십니까? 최고 목표 이 당시에 그 100만 원 찍고 나서 목표가가 무려 170만 원짜리 나왔어요. 70만 원짜리.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들 그러겠죠. 지금 20만 원대 하고 있는데 미친놈들 그러겠지. 아니 100만 원 간다고 막 거기다 170만 원 지는 놈이 어딨냐 증권사에. 근데 보십시오. SK하이닉스도 지금 100만 원 갔는데 160만 원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이거 같냐? 봐라 박살난 걸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고. 이 당시에 NC소프트가 100만 원 갈 때는 증권사 리포트가 170만 원 나올 때 진짜 그때는 다 170만 원 갈 것 같았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두 가지. 170만 원 못 가도 130, 130은 가겠지. 근데 100만 원 치고 꼬꾸라진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여기서 꼬꾸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상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섹터도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증권사의 목표가가 진리는 아니다.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냐라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삼양식품인데요. 주가라는 게 이익과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잠깐 보시는 겁니다. 삼양식품도 텐베그예요, 텐베그. 얘는 텐베그가 아니고 무려 2023년에 이때 10만 원 하던 게 이때 상한가를 가면서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10만 원 하던 게 얼마 갔습니까? 160만 원, 160만 원. 네. 16배 갔어요, 16배. 텐베그 이상 확, 네.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2022년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딱 때렸던 2023년, 그때 영업이익이 1475억이에요. 근데 그 전해를 보면 900억이었거든요. 2022년이 900억인데 23년에 1,400억이 나온 거예요. 그 중간에 뭔가 이상했겠지. 이렇게 뛰는 게 보였겠죠.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2023년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차한가를 딱 때리면서 한 단계 도약을 했습니다. 살짝 도약했죠. 근데 2024년에 보니까 무려 3,400억이에요. 이제 분기당 실적이 나올 때 보니까 1,000억대로 막 뛰는 거야. 거의. 그죠? 거의 한 800억, 900억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2022년에서 3년 뛰는 게, 이게 일시적이 아니구나. 무려 100%뛴 겁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날아갔어요. 휙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근데 2025년에 찍히는 것도 1,000억씩 찍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3년부터 4년까지 100% 뛰었는데 실적이 나오는 걸 보니까 2024년에서 5년 뛰는 속도가 분기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속도가 아니거든. 한 50% 뛰는 거거든요. 50%. 느낌이 이상하죠. 100% 뛰던 놈이 50%를 뛰는 거야. 에이, 설마. 확인해 보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딱 꺾인 겁니다. 이제 그 작년에 5천억대에서 올해는요 6,80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뛰는 게 다르죠. 100% 뛰다가 50% 뛰다가 뛰는 게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통 성장의 속도가 떨어지면 주가는 딱 피크가 옵니다. 보통 아무리 성장해도. 대신에 이제 이제 가치주의 매력은 생기겠죠. 요게 어떤 성장주의 어떤 과정인데, 자, 요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2025년 같은 경우는 43억입니다. 큰일 나겠다. 43조에 43조. 근데 올해 예상, 2026년 예상은 170조. 물론 이건 조금 좀 더 올라가요. 지금 보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 세게 보면 더 세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400%죠. 지금 주가가 뛰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증권가의 예상은, 그러면 2027년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떨 것인가? 내년에도 뭐 4배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갑자기 400조 이렇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년은 약 190조. 2028년은 한 2200, 확실히 좀 떨어지죠. 170조, 190조, 그 다음에 225조. 빵빵 증가하는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이 증가율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딱 정체구간이 나오죠. 요게, 요 구간이 예상이 맞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주가를 지금은 뛰고 있지만은 한 상반기 정도를 넘어가서 하반기로 접어들다면은 요걸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 걱정하겠죠. 내년은 증익이 확 떨어지는데? 그렇죠. 증익이 확 떨어지면 주가는 피크를 맞이하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는 거는,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만약에 여기 2027년 내년의 실적과 올해의 실적이 더 컨센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달라지죠. 또 목표 주가든 기간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룸은 30만 원, 160만 원까지 열려 있더라도 요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클이 어디가 깨지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게 뭐냐면, 자, 지금 그 하이프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메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결고리 열리는데, 이 하이프스케일러들에게 칩을 제공하는 게 GPU 제조사, AI 칩,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공하는 게 HBM 제조사, 마이크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그런 쪽이 되겠죠. 이런 게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삼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쪽이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제공하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활용하겠죠. 그죠? 근데 이 연결고리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저 끝단까지 연결됩니다. HBM 제조사들하고 연결된 게 보통 D램도 하고 낸드도 하죠. D램 낸드 가격이 왜 뜁니까? GPU가 많이 쓰이니까 HBM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D램 낸드 이걸 증축을 못했죠. 이것도 가격이 같이 뛰는 거예요. 지금 쇼티지로 연결고리가.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만약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문제가 되고 있죠. 만약 이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클라우딩 서비스를 덜 이용하겠죠. 클라우드 이용을 덜 하면 데이터 센터를 더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GPU 제조사의 칩도 더 필요가 없겠지요. 칩이 필요가 없으면 HBM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메타도 그런 그 얘기가 있었지만은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금 아직은 충분합니다만은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당장 돈 안 되는데 경쟁적으로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나 이런 쪽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것 때문에 투자가 멈춘다면 칩이 안 팔리겠죠. 칩이 안 팔리면 HBM도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에 있어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시차는 있겠지만은 바로 삼성전자에도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이 조금씩은 얘기가 나와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좀 비싸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비싸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쇼티지니까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한 1년이든 언제든 공급 과잉 문제가 나오지 않겠, 벌써 그런 얘기 하는 건 좀 시기상조긴 한데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이크론이 조금 공격받아요. 목표가 내린 적도 있고 너무 많이 올랐다. 만약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주가가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이미 여기가 깨지고 있어요. 여기 깨지고 있고 여기 깨지고 있고, 근데 마이크론까지만 안 넘어오면 돼요. 엔비디아까지만 안 넘어오면 되지.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론 안 넘어오면 됩니다. 안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시차별로 볼 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원할 수는 없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버는 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버는 돈 지금 160조, 뭐 150조, 뭐 180조 얘기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을 보고 예측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딘가 균열이 오게 되면 그 추정치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더 움직일 수가 있고, 증권사 목표까지는 룸을 열어두고 있겠지만은 그 중간에 이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요 정도의 아마 생각으로 간다면은 아마 큰 대응하는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국의 뭐 소프트웨어 흔들리고 하이프스케일러가 지금 약간 좀 뭔가 의심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곧 나오지만은 또 거기에 만약 의심을 받는다면 그게 우리 회사에게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D램 가격, 저 끝단에 있는 레거시 D램 낸드 가격 뛰는 것도 결국은 저기 앞에서 시작된 AI 모멘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균열이 오면 저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간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가 미국은 마이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되고 또 이들이 쉬어가면 딴 쪽이 움직이니까 다른 섹터들도 다 볼 수밖에 없다. 가지고 있든 없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께 계속 앞으로 우리 시장을 위해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만 머릿속에 담아간다면은 나중에 약간 뭔가 삐끗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리 생각하고 있다면 대응도 가능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